한 주의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참 길게 느껴지는데 어제 한번 그야말로 나이스 리바운드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유럽과 미국 증시도 우리 코스피 증시를 따라서 반등을 하려나 했는데 미국은 간밤에 이제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15,000선까지 내려온 다우지수의 이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3대 지수 좀 보실까요? 누가 봐도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어제 분석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권으로 이제 반등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분이 증발되면서 후장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졌고요. 다우지수 200포인트 추가 하락. 나스닥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1800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갭상승 출발이 나왔거든요. 어제 아시아에서 우리만 진짜 한국 증시만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걸 따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유럽도 미국도 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저녁 먹을 때쯤 발표된 중국의 지준율 금리 동시 인하 소식에 고무된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보시다시피 오후 들어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확신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방 세력들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그 소기의 목적은 바로 9월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저지시키는 거. 요거까지는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달러 유동성뿐만 아니라 위안화 유동성을 좀 우리가 끌어내고 싶다. 중국발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중국의 이 금리하고 지준율 인하 정도에 감동하는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어제 상해지수 진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앞에 2자가 붙었습니다. 상해지수 52주 있나요? 최근 1년 동안에 그야말로 따블이 났어요. 따블. 2,000에서 4,000선까지 진짜 수직 상승을 했다가 5,000포인트 찍으면서 갑자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96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도 있지만 산이 너무 높았다가 골도 지금 너무 깊은 상황입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틀리는 게 사과해야 되는 거고 맞추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한 거 맞췄죠. 이런 게 좀 보기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신을 전해드렸잖아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화 연대, 중국의 AIIB 주도적인 창설 등등이 이제 계속 달러 패권을 어떻게든지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제 미국의 어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좀 건드렸다. 최근에 이제 중국을 저렇게 이제 심하게 패고 있는 것은 월가 메이저 세력들이 한 번은 진짜 손을 봐주려고 했던 이제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어제 2자가 붙었던 상해지수를 보고서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장 다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반인가? 이때 결국은 지준율하고 금리 동시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인민은행 공보에서 나온 건데요. 금리하고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여전히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어떤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준율이든 금리든 하나만 내리는 것보다는 둘 다 한번 동시에 내려보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요건 이제 지준율이고요.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 사이가 예대 마진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되겠고요. 근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GDP가 2009년도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나서 다음 해에도 9.2%를 성장률을 찍었던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하고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리던 2010년도에는 10%대의 성장률을 찍었던 이제 중국이 최근에 성장률이 7%까지 내려와 있고 요 7%도 장담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하고 지준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재정정책은 이미 쓰고 있고 통화정책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환율정책까지 우리 쓰고 이렇게 그야말로
한 마리 토끼를 잡는데 3개의 어떤 돌멩이를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그 어떤 뭐 금융시장에서의 심리전이든 아니면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이 영토 분쟁과 갈등이든 솔직히 우리에게 득될 건 없다고 이제 보는 사람이고요. 뭐 제가 이건 뭐 똑똑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자꾸 요즘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신화통신에서 인민은행 지준율하고 금리 동시 인하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주최를 했는데 9월 미국의 이제 이 연준 금리 인상 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와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다 연준 때문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서 연준을 조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월 금리 인상설이 사라진 배경에는 상품 시장 급락, 그다음에 중국발 경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은 미국에까지도 어떤 쓰리 쿠션으로 악영향이 돌아올까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뭐 마지못해서 이제 어떤 실물 경제나 시장을 케어해주는 척하면서 9월 금리 인상을 슬그머니 12월이든 내년으로 미뤄야지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저렇게 자꾸 인민은행이 이 연준을 건드릴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거 진짜 사정 봐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하고 더 하방 공격을 세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8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상당 규모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달러 차입금이 많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삽시간에 중국에서 빼버리면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물론이고 진짜 금융 위기를, 유동성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9월 위기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계좌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죠. 9월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전망을 뭐 착안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올 우려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우리 98년도 IMF 때처럼 뭐 말레이시아, 코리아 뭐 이런 쪽의 어떤 마이너급 경제 주체들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걱정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97년도, 8년도와는 달리 내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된다면 이때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오히려 일본만 케어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우려라는 거죠. 미국의 반응은 앞에서 보신 대로, 유럽은 일단 중국이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좀 애쓰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미국은 장 초반에만 올랐다가 결국 장 후반에는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하면서 중국의 지준율하고 금리 인하를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는 시장 반응이 나왔죠. CNBC에서는 금리 인하 갖고는 안 된다. 결국은 중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꺼내야 된다. 지금 중국의 지방채 이 부채 규모가 심각하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민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지방채를 직접 매입해주고 시중에 돈을 공급해주는 이런 식의, 결국은 양적 완화가 나와야지나 우리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거의 이제 뭐 속된 말로 삥을 뜯을 심산으로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뭐 지준율하고 금리 인하 갖고는 우리는 안 된다. 돈을 내놔라, 주머니를 터너라,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게 좀 뭐가 좀 안 맞는다. 지난번에 벌써 2주 전인데요. 위안화 3단 평가 절하를 해놓고서 또 환율 시장에서는 위안화를 이제 인민은행이 적극 매입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또 방어하고 있고, 이거 지금 자기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인민은행도 특별히 쓸 이제 처방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평가 절하한 이후에 또 위안화를 또 직접 매입하면서 환율을 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인민은행의 이 어떤 가을짓자 행보는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본인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냐, 뭔가 멋을 부리려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고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아직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RBS 증권에서 이제 이 순서도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통신의 오류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발 확산 효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중국의 이제 경기 경착륙 우려는 상품 시장 하락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보겠습니다.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고요.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가 휴가철에 한번 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7월 달에 이렇게 팍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7월 일시적인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을 결국은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심지어는 7월 달에 다들 휴가 가서 이 서베이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왜곡이 나타났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수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복귀를 해가지고요. 101.5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고요. 전달은 물론이고 예상치를 시원하게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가까지 8월 달에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에 대한 어떤 이런 요인들이 민감하게 반영됐다고 보겠고, 오히려 이제 7월 달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나 소득이나 유가 하락이 덜 민감하죠. 왜냐면 미리 다 예약해놓고 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미리 돈 다 빼놓고, 아이, 그래. 뭐 물가고 고용이고 뭐고 간에 휴가철에 일단 쓸 돈은 우리가 이 정도는 쓰자.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덜 민감했고 8월 달에는 이제 주말에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이제 어떤 자의적으로 본인의 이제 어떤 여가 스케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용도 좋고 소득도 늘어나고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오히려 이게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 프리젠트하고 익스펙테이션하고 뭐 이제 고용하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셋 다 좋아졌습니다. 고용도 마이너스를 이제 벗어나서 어쨌든 뉴트럴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현상지수, 기대지수 모두 V자 반등에 나서서 7월 한 달이 좀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제 X축을 놓고 거꾸로 놓고 봤을 때 V자 반등이 나오긴 했다. 이제 이런 영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A 투데이에서는요, 8월 소비 심리가 급상승했다. 그 미국의 소비자들은 나라 안팎의 저런 어떤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쓸 거 쓰자,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중국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립니다라는 거는 또 자신들의 어떤 위상에 침해가 되는 일일 것이고, 어차피 미국 경제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인데 소비가 저렇게 의기양양하다면은 뭐 금리 인상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요 조사 기간이 8월 둘째 주였기 때문에 중국 지준율 인하 그다음에 최근 이제 증시 폭락이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상은 이제 완전히 용도 폐기된 것인가요? 심지어 지금 어제 바클레이에서 나왔던 내년 3월 금리 인상설로 시장이 집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을 시간이 없고 재빨리 지금 주식 비중을 채워가지고 반등에 나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9월 FOMC를 임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려나 봅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자 뭐 저의 친정이라고 하는 시티에서는 아직도 9월 금리 인상을 버리면 안 된다. 9월 금리 인상이 유효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탠리 피셔의 사진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중국 상황이 변수인 건 맞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히 중국이 곡소리가 나야지 그때나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다. 중국이 완전히 나자빠지면 이제 상품 시장에도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뚜렷한 뭐 디플레 위협까지 제기가 될 텐데 그 정도는 돼야 9월 금리 인상설이 폐기되지. 아직까지는 상해 지수가
십자가 앞에 붙은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을 막아설 만큼의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네요. 영란은행도 사실 올해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는데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은 2017년 내후년으로 지금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뭐 영란은행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영향력이 컸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월가가 생기기 전에는 이 런던 금융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요, 어제 급락을 그야말로 V자 반등하면서 오늘 3.4%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장중한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2%를 깨고 1%대까지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오늘은 반등이 일어난 날이고요. 대신에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다가 막판에 꺾인 것은 앞에서 보신 시티 그룹에서 9월 금리 인상을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폐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이제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월가 금융사들 KBW 은행 지수를 보시면은요. 결국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든 뭐든 이제 월가 금융사들의 이 어떤 주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이런 게 결국은 한국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급락했던 이 상황이 아직까지 반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KBW 은행 지수하고 MSCI 한국 지수를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 증시에 반등할 뻔하다가 마른 거는 결국 월가 금융사들이 아직까지도 딜레버리지를 접고 다시 한국 주식의 비중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다. MSCI 한국 지수는요, 어제 반등을 이제 후반영했다고 보는 게 옳겠고요. 그래봤자 45.59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1800 초반대 정도까지 좀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반등이 쇼커버든 환매에서도 어쨌든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었다고 보지만 그동안의 하락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좀 뼈아픈 반등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